혹시 지금 새벽에 눈이 떠지셨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마음 한켠이 무거우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밥도 잘 먹고 잠도 그럭저럭 자고 가족들도 나름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날이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60대, 70대를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나이에 무엇을 더 바라야 하는 걸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그런데 오늘 저는 감히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채워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한번 내려놓아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박성수 씨. 올해 72살이십니다. 30년 가까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오셨고 자식 셋을 모두 좋은 대학에 보내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저 집은 참 복받은 집이야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지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그 많던 성취감과 활기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전화를 해도 바쁜 자식들은 짧게 끊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예전 같지 않았고 몸도 예전처럼 말을 잘 듣지 않았지요. 그래서 박성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더 해야 하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하나? 아니면 봉사활동이라도 해야 하나?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하나?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지쳐갔고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장 한켠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었을 때 사두고 제대로 읽지 못했던 논어였습니다. 먼지를 털고 책장을 넘기다가 박성수 씨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 있다. 공자의 말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박성수 씨는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언가 오래 억눌려 있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아, 내가 이 나이에도 계속 채우려고만 했구나. 내려놓을 때가 된 건데, 비울 때가 된 건데. 박성수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공자의 명언을 중심으로 노년의 삶에서 비움이 왜 진정한 아름다움이고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진짜 삶의 지혜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중국 춘추 시대를 살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남긴 수많은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그 빛을 잃지 않고 오늘날까지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 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채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관계를 쌓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공자가 말씀하신 채움과 비움은 단순히 물질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채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기대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욕심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후회를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남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끊임없는 갈망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꽉꽉 들어차 있으면 아무리 삶이 풍요로워도 진정한 평온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비움은 버림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비움은 바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가볍게 걷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자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동양의 지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노년의 삶이란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깊고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만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속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공자는 그 용기를 비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비움 속에서 노년의 진짜 아름다움이 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삶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비워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인간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 오랜 친구, 이웃, 지인들 한때는 그 관계들이 삶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삶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을 했는데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을 받을 때, 모임에 나갔는데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피곤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마음이 자꾸 신경 쓰일 때,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인간관계 자체가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짐을 억지로 지고 다니십니다. 이 나이에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 관계를 유지해야지라는 생각으로요. 하지만 삶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도 정리할 때가 있다고.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진심으로 편안한 사람 두세 명,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서로를 지치게 합니다. 진짜 관계는 억지로 붙들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인간관계의 비움은 곧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 에너지를 진심으로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일입니다. 양보다 질입니다. 많은 관계보다 깊은 한 관계가 행복한 노후를 만듭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한 노후의 인간관계입니다. 두 번째, 비움 물질 욕심을 내려놓다. 우리 세대는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땀 흘려 일하고 아끼고 모아가며 지금의 삶을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계십니까? 옷장에 옷이 넘쳐나는데 입을 옷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창고에 가득 쌓아두시는 분, 그것도 모자라 혹시 나중에 쓸 일이 있을까 하며 또 사모으시는 분, 이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은 인생 후반부에 오히려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일본의 마리 콘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리 전문가인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다. 노년의 삶에서 물질의 비움은 단순히 집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진짜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물건 하나를 손에 들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지금의 내 삶에 정말 필요한가? 아니라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행복한 노후는 많이 가진 집이 아닙니다. 들어설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집입니다. 그 편안함은 비움에서 옵니다. 마음 비우기는 물건을 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 비움,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다. 자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0대, 70대 부모님들께 자식은 여전히 인생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잘 돼야 내가 행복하다. 이 마음은 틀린 마음이 아닙니다. 부모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의 삶에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닐까요?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속 간섭하시는 분. 손자, 손녀를 자기가 키우다시피 하면서 정작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하시는 분. 자식이 연락이 뜸하면 며칠씩 소가리를 하시는 분. 이런 모습들이 혹시 지금의 여러분 이야기는 아닙니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내 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라고.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집착이 되는 순간 자식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어집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믿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유로운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자식도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내 자식이 걱정되는 것과 내 자식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려는 것,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네 번째 비움, 과거의 후회와 상처를 비우다. 살면서 후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그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싶은 순간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싶은 기억들, 한 번 더 붙잡았어야 했는데 싶은 인연들. 60대, 70대가 되면 인생에서 쌓인 기억들의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수십 년 전 친형제와 재산 다툼을 하고 나서 아직도 그 응어리를 안고 사십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억울하게 당한 일이 아직도 꿈에 나온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지금 내 삶이 달랐을 텐데라는 생각을 날마다 하며 사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후회가 과거를 바꿔주었습니까? 그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어떤 힘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이미 떠난 과거를 붙들고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합니다.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상처를 비우는 것은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더 빛나기 시작합니다. 삶의 지혜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품되 과거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움, 건강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다. 노년의 삶에서 건강 문제는 빠질 수 없는 주제입니다. 몸 어딘가가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계단이 힘들어지고 병원 가는 날이 늘어갑니다. 이 나이가 되면 어디 하나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삶 전체를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들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다가 더 큰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어떤 분은 건강 관련 방송을 너무 열심히 보다가 오히려 건강 염려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 이거 있는 것 같아, 저거 있는 것 같아 하며 날마다 걱정 속에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건강을 챙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불안과 스트레스 자체가 몸에 가장 해롭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는 기울이되 그 신호에 압도당하지는 말자. 노후 준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평온한 태도입니다. 적당히 움직이고 좋아하는 것을 드시고 해가 뜨면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 지나치지도
너무 방치하지도 않는 균형. 그것이 노년의 삶에서 건강을 대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6번째, 비움. 남의 시선을 내려놓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시선, 선생님의 시선, 직장 상사의 시선, 이웃의 시선, 자식의 시선. 그래서 노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이런 생각들이 스쳐갑니다. 남들이 보기에 내가 초라해 보이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나이에 이런 걸 하면 좀 이상해 보일까?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남의 눈치를 보며 사신다면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인생 후반부에 우리가 진정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남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자기답게 사는 사람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남의 시선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꽃을 좋아하신다면 꽃을 키우십시오. 그림을 그리고 싶으시다면 그림을 그리십시오. 노래를 부르고 싶으시다면 노래를 부르십시오. 이 나이에 뭘 하나, 이런 생각은 이제 비워도 됩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당신의 것이 됩니다. 실제 감동 스토리. 비움 이후의 삶. 이번에는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이금순 씨. 올해 70살이십니다. 이금순 씨는 40년 가까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사셨습니다. 남편 내조, 자식 뒷바라지, 시부모님 봉양까지. 그 세월 동안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살러 떠난 후 이금순 씨에게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다가 시간이 가고 자식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것이 서럽고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이 있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이금순 씨는 젊었을 때 그림을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선 하나도 제대로 못 그었습니다. 옆에 앉은 분들이 훨씬 잘 그리는 것 같아 쑥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붓을 잡는 손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종이 위에 색이 번지는 것을 보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금순 씨는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감각, 내가 좋아서 뭔가를 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이금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 걱정, 남편 생각, 외로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나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는 그 한 시간이 살면서 가장 나다운 시간이었어요. 이것이 비움입니다.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마음 비우기는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줍니다. 실천 방법 제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이제 말씀드린 것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쉬운 방법들을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감사 한 줄 쓰기.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노트에 오늘 감사한 것 한 가지만 적어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 창밖에 햇살이 예쁘다. 어제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이런 것들로 충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불평하는 마음을 비워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마음 비우기 도구가 바로 이 감사의 습관입니다. 두 번째, 일주일에 한 번 물건 하나 나눔 실천. 집안을 돌아보십시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지만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 딱 하나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기증해 보십시오. 아파트 단지에 나눔함에 넣어도 좋고 동네 이웃에게 드려도 좋습니다. 물건을 내보내는 그 순간 신기하게도 마음도 함께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이 물질의 비움이 주는 실질적인 삶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자식에게 주간 1회 짧은 응원 메시지 보내기. 보고 싶다. 밥은 먹었니? 몸은 괜찮니?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엄마 아빠는 잘 지내고 있어. 사랑해. 짧고 따뜻한 메시지 하나. 걱정과 간섭 대신 응원과 신뢰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오히려 더 깊게 만드는 비움의 실천입니다. 네 번째, 하루 20분 나만의 시간 만들기. 매일 딱 20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창 밖을 바라보거나 그 20분 동안만큼은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세상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숨쉬고 느끼고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인생 후반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다섯 번째, 과거의 상처에게 편지 쓰고 태우기. 이것은 조금 용기가 필요한 실천입니다.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었던 상처나 후회, 혹은 아직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에 대해 편지를 써보십시오. 솔직하게 감추지 말고, 그리고 그 편지를 태우거나 잘게 찢거나 강물에 흘려보내십시오. 의식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오랜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이것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이 실제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과거의 후회를 비우는 것, 그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용감한 노후 준비입니다. 마무리 감동 메시지와 따뜻한 위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 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간관계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 물질에 대한 욕심을 비우는 것,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과거의 후회와 상처를 비우는 것, 건강에 대한 불안을 놓아주는 것, 그리고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노년의 삶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삶의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나는 과연 잘 살아온 걸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견뎌내셨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하신 겁니다. 이제 인생 후반부는 그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더 나답게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 비우기 이후에 찾아오는 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평온함입니다. 노년의 삶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나무에서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봄에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면 이제는 가을처럼 아름답고 깊은 색으로 물드는 계절입니다.
그 계절을 채우려 애쓰지 마십시오. 비우면서 즐기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노년은 아직 가장 아름다운 장이 남아 있습니다. 행동 유도 CTA. 오늘 이 영상 도움이 되셨습니까? 혹시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으셨다면 잠시 멈추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겠습니까?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콘텐츠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노년의 삶을 걱정하시거나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인생 선배로서 드리는 따뜻한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나는 이런 것을 비우고 싶다거나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 것이 있다거나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가볍고 환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